단기적인 체지방 관리를 원하시면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 간편한 고단백 한 끼 대용식을 원하시면 스위치온 단백질 쉐이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건강 스위치 ON.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질문을 받는 게 일인데요. 대부분은 다이어트, 대사질환, 크고 작은 증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저게 궁금했어 하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요즘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먹고 나서 졸린 거는 이제 식곤증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겪을 수가 있죠. 그 식곤증은 왜 생기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위장관계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혈액이 위로 쏠려요. 사지하고 뇌에서는요, 혈액이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멍해지고 졸리고 안개가 낀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생기죠. 이거를 통틀어서 식곤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식곤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식곤증은요,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나갈 수도 있고 봄이 되면 더 심해진다고 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주로 어떨 때 생기냐면요,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먹었는데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졸립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졸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올라간 거를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너무 빨리 인슐린이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갑작스럽게 떨어뜨리니까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극심한 졸림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여기저기 아프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짜증이 난다, 정신이 멍하고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혈당이 70에서 140에서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140 정도에 갔다가 밤에는 70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요, 200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혈당 스파이크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젊은 여성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요. 혈당이 올라간 거를 갑작스럽게 뚝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뚝 떨어져요. 이때 혈당이 떨어지는 게 한 80에서 90 정도 떨어집니다. 분명히 저혈당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저혈당 같이 느껴요. 너무나 급격하게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파이크란 말을 쓰는 겁니다. 뾰족뾰족 쇠목 같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꾸벅꾸벅 졸고요. 오래되면요, 만성 피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혈당을 안 올린 음식을 먹었는데 졸립다, 그러면 그냥 식곤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더니 너무너무 졸리고 힘들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젊은 여성분들도 그렇게 많고 모든 연령에서도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위험해요? 그냥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이 혈당이 부드럽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뾰족뾰족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혈당이 아주 치고 올라갈 때, 또 뚝 떨어질 때, 이럴 때 우리 혈관에 내피세포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 상처가 반복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이 상처를 복구하는데 힘을 써요. 거기에 또 혈전까지도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점점점 좁아져요.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혈관을 막는 심근경색 같은 게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는요, 심혈관계의 그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가장 큰 위협이에요. 젊은 층에서 돌연사를 했어. 혈압당뇨도 없는데 왜 돌연사를 했을까?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혈당 스파이크가 숨어 있지 않을까도 지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몸에서는요, 산화 물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산화 물질이 노화를 일으키고요, 아주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암까지 유발한다, 이런 연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밥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뾰족뾰족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통곡류를 먹고 정제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탄수화물 중독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 뇌가 진화를 통해서 계속 커지고 인류로서 발전을 할 때 탄수화물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탄수화물이 넘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고 저장을 해놓는 기전이 계속 발전을 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도처에 그냥
단맛 나는 음식들이 너무 깔려 있고요. 또 최근에는 모든 음식에 설탕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생각을 먼저 해 주셔야 되고, 통곡류의 맛을 좀 즐길 줄 아는 이런 맛으로 바꾸고, 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야채, 좋은 지방들을 잘 먹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당 떨어진다. 그래서 저혈당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길 가다 쓰러질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 운전하다가도 의식 잃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저혈당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혈당에 빠진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거나 내분비에 어떤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저혈당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저혈당 증상을 겪고 있는 걸까요? 내가 점심을 정말 조금 먹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후 3, 4시 되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고요. 몸이 막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불쾌감, 쓰러질 것 같고 식은땀까지 나요. 탄수화물을 줄였을 뿐인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70 이하에서 저혈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인 사람은 절대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혈당 증상을 겪는 것은 가짜 저혈당 증상입니다.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해요. 혈당이 200까지 쫙 올라갔다가 한두 시간 내에 8, 90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저혈당이야 신호를 막 보내는 겁니다. 지치면은요, 당이 떨어져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요, 수면을 취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이에요. 지치면 당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잘못된 낭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느낄 거예요. 갱년기에 접어들면요, 살이 어마어마하게 찝니다. 젊었을 때는 피하 지방 위주의 지방이었는데, 이 갱년기 주변으로 갈수록 내장 지방이 찌기 시작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는요, 내장 지방을 되도록이면 안 쌓게 우리 몸이 진화를 해왔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고 수유를 해야 되니까 내장 쪽은 비워놓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없는 남자들은요, 젊었을 때부터 비만이 되면 내장 지방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이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가 되면서 줄어들잖아요. 40대 초중반만 되면요, 내장 지방이 이제 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고갈돼서 살이 찌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가만둘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갱년기 여성 비만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잘 관리하시면요, 아주 건강한 중년 노년을 겪으시는 거고요. 이때 잘못 관리하시면요, 고도 비만, 내장 비만이 돼서 중년 노년 때 아주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고, 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더라도 갱년기 여성분들은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른 비만은요, 아직은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닙니다. 겉으로 봐서는 별로 비만이 아닌데 인바디를 해보니 지방이 너무 많고 근육이 너무 작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른 비만의 문제는 뭐냐면요, 너는 비만이야, 나는 비만이야 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몰라요.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는 거를 모릅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그냥 잘 버텨요. 중요한 거는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요, 내장 비만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근육은 또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60대, 70대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종 대사 질환이 다 생기겠죠. 혈압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마른 비만의 문제는 단백질에 부족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됐습니다. 꼭 마른 비만 환자들은요, 인근병원에서 꼭 치료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하고는 정말 달라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무조건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줄이셔야 되고 근력 운동도 꼭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순간부터 내가 마른 비만인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른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위고비는 GLP-1 단독 제제고, 마운자로는 GLP-1과 GIP의 복합 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GLP-1의 함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써 위고비에서 마운자로 갈아타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위고비 1단계인 0.25에서 위고비 4단계인 1.7mg까지는요, 마운자로 1단계인 2.5mg로 바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또 위고비 제일 높은 단계인 2.4mg을 맞는 분이라면요, 마운자로 5.0mg 2단계로 바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내가 위고비 2.4를 맞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를 감내를 하면서 2.4를 맞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마운자로 2단계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마운자로도 1단계부터 올라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고비 4단계인 1.7mg를 맞고 있는데 부작용도 하나도 없고 살도 잘 빠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마운자로 2단계인 5mg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위고비로 치료를 잘하고 있는데 마운자로가 하도 지금 유행이니까
정신이니까 마운자로로 갈아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유고비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제가 평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면 오늘처럼 영상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